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이 한 명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신도시 사는 맘입니다. 다들 신우랑 사이 좋으신가요? 저는 머리채 잡고 쌍욕하며 싸운 적이 있네요. 참 또라이 같은 시자들 많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이지 대박이거든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고 1년 정도 연애하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케이스예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생명을 책임지고 싶었고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저희 그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데다 저한테도 참 잘하는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다만 시댁에 대해 100% 다 알진 못하고 결혼한 게 천주의 한입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괜찮으신 편입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진 않으시지만 이렇다 할 실언 한번 하신 적 없고 결혼 진행에 있어서 기분 거슬릴 법한 일도 전혀 없었어요.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전부 매끄럽게 진행된 편이고 저희나 시댁이나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양가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각각 2억 정도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은 개혼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고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첫째 오빠한테 4억, 둘째 오빠는 미국 가서 산다고 조금 더 보태서 5억을 해주셨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땅을 쪼개 팔아 마련해 주신 거고 어느 정도 노후 자금에서 각출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돈을 받는 게 딱히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 돈이니까요. 엄마 아빠는 오빠들만큼 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무리라는 걸 알기에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오빠들 다 해줬는데 저는 안 해주면 관 들어가서까지 마음에 걸릴 것 같다고까지 표현하시며 꼭 받으라고 하셔서 시댁이랑 맞춘다고 2억 받았네요. 시댁은 약간 빠듯하게 내주신 거고요.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그냥 갖고 있는 돈에서 대출 조금 더 받아 분수에 많은 아파트 갖춰 살아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장남 결혼한다고 돈을 긁어 모아 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 남편은 참 돈 안 들어가는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예체능 하느라 학창 시절에만 1억 5천 정도 들어갔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입 직전 갑자기 관두겠다 선언한 바람에 이도저도 못하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딱히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능으로는 인서울 근처도 못 갔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해서 전문대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놓고는 매달 용돈으로 거의 1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댁에서 골치였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렇게 대학 안 가고 맨날 나이트나 클럽 전전하면서 20대 초반을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랑 몸매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각종 명품백 받아가며 호화스럽게 대우받으며 살았대요. 그래서 알바하거나 취업할 필요도 없었죠. 어떤 남자는 외제차도 선물해주기도 했었다던데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화려한 20대를 보냈기에 솔직히 앞가림은 몰라도 남자 하나만큼은 잘 골라서 갈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우가 워낙 부자들하고만 연애를 했거든요. 물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도 부자였죠. 아버지가 무슨 벤처기업 대표인 사람이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신우 예비신랑을 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부부도 인사를 해야 한다길래 급하게 시댁으로 갔는데 신우가 얼마나 자기 예비신랑 자랑을 하던지 우리 오빠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댁에서 펜트하우스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치 오빠? 하며 의기양양해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집안 순전히 사기꾼들이더라고요. 펜트하우스는 무슨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줬다더니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였고요. 그마저도 대출 낸 거였어요. 오히려 저희 신우한테 자기 아들 데려갔으니 매달 돈 달라는 사람들이더군요. 벤처기업 대표 아들이라더니 집에 빚밖에 없었고요. 그 집은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회사 폐업하고 회생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신우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시댁에서도 어찌나 속 썩여 했던지 부자랑 결혼하니 이제 자기는 보통 클래스가 아닐 거라며 제 앞에서도 큰소리 뻥뻥 치던 신우였는데 결국 결혼하자마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신우였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모든 거 알았으면 이제라도 발 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남편을 더 믿어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난리였습니다. 매제가 알고 보니 빈털터리인데다 집안까지 작정하고 속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우한테도 엄청 퍼부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요. 그 바람에 둘이 쌍욕까지 하면서 싸움도 했는데 보란듯이 저희 말 다 무시하고 결국 신우는 아기까지 가졌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더라고요. 집은 결국 남자 쪽에서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저희 시댁에서 해주는 24평짜리 전세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시댁에서 1억 5천 해주고 저희 부부가 5천 해줬어요. 모자라는 몇 천은 신우 남편이 겨우 대출받았고요. 저희 남편이 신우랑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어도 여동생이니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속이 터지지만 저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 낮춰서 평수 잡고 조금 허름해도 그냥 그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가라고 해도 자기는 곧 죽어도 번화가 신축에서 살고 싶다며 결국 빌라 전세로 들어가더군요.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이왕 도와주는 금액으로 그냥 매매하라고 계속 권유했지만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철이 없어서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어지니 결국 여유도 없어지나 보더라고요. 툭하면 저한테 용돈 안 주냐, 선물 안 주냐,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굴더군요. 참고로 저희 아이랑 신혼의 아이랑은 3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둘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 크면서 필요 없어진 물건은 전부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신우가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거죠. 신우가 애 낳자마자 저한테 언니, 유모차 좀 물려주세요. 그러더군요. 그때 저희 아이는 3살쯤이었죠. 그래서 아가씨, 우리 신우 아직 유모차 타요. 그래서 지금은 물려줄 수 없어요. 저번에 저희가 100만 원 드린 돈으로 유모차 사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죠. 안 그래도 신우 아기 낳으면서 저희 부부가 100만 원 송금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언니, 돈은 돈이고 물건은 물건이죠. 저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다 물려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우 다 컸는데 무슨 유모차를 타요. 그냥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해요. 그런 건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좋게 말해도 고민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맡겨둔 보따리 찾아오듯이 그러니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노발대발 하면서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양보도 안 한다고 난리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쳐서는 애가 유모차도 못할 정도로 다 컸으면서 안 물려준다고 저에 대해 험담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결국 신우 유모차 사라고 돈을 또 주셨고요. 어머님도 신우 출산하면서 돈을 안 주셨겠어요? 산후조리 비용으로 500만 원 내주셨어요. 그런데 집안 싸움 날까봐 결국 비상금 탈탈 털어 유모차 사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정 알면 싼 거라도 고르지. SNS에 올려야 한다면서 200만 원짜리 비싼 거 사서 시조카를 태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모차 사건으로 대박 언짢아졌고 신우랑도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마주쳐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신우도 저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저희 아이가 인사하는 것도 씹고요. 어떻게 고모가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습니다. 저는 신우가 그렇게 나오길래 저희랑 그냥 그렇게 담쌓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또 자기 필요한 거 생길 때마다 뻔뻔하게 연락하더군요. 시조카 돌되니 돌 반지 말고 팔찌로 해달라며 거의 150만 원 정도 금 견적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오빠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달라고요. 저희 남편도 신우한테 질리던 차라 그거 보고 콧방귀 끼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면서요.
남편이 씹으라고 하길래 저도 그냥 무시했죠. 그랬더니 자기 말에 대답 안 한다면서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해준다 만다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조카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저더러 답장하지 말라던데요. 그래서 알아서 연락하려나 보다 했죠. 치, 오빠는 안 해줄 거 뻔한데 언니라도 내 편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 편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어머님한테 제욕하고 저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래요? 제가 대놓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자 신우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퍼붓더니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조카 돌잔치 날짜 다 되자 돈줄이 아쉬웠는지 저한테 사과하면서 꼭 좀 와달라 하더군요. 어쨌든 사과는 받기 받았지만 돌잔치는 가지 않았어요. 돌반지만 하나 휙으로 보내고 말았죠. 그랬더니 저더러 돈 좀 쓰지 그랬냐고 비꼬더군요. 그러는 신우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내복 하나 사준 게 다입니다. 그것도 생색 오지게 내면서 비싼 브랜드니 입히고 꼭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조카한테 이렇게 돈 많이 쓴다 SNS 자랑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신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애 유모차를 시작으로 전집 필요하니 물려달라. 아이 비싼 패딩 있으면 버리지 말고 다 놔줘라. 아기 식탁 의자 있으면 줘라 등등. 한 달에 한두 번은 연락와서 육아용품 물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 3년이면 솔직히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시기 지나면 다 버리거나 팔거나 했죠. 그래서 없다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다 뒤질 기세더군요. 정말 진절머리 나는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줄 것도 없을 뿐더러 신우네 집 전세 구하는데 저희 부부가 5천만 원도 해줬고 그 외 해줄 만큼 다 해준 것 같으니까 그만 물어보라고요. 제가 정색하고 말하니까 좀 알아들은 듯 했어요. 한동안은 연락이 안 왔거든요. 사건이 발단이 된 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신우가 뜬금없이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신우가 그럴 때는 진짜 큰 부탁이 있을 때입니다. 집 구하는데 돈 보태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언니,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 갑자기 5천만 원이나 올린대요. 나 어떡해? 애 아빠는 이제 대출도 안 나와요. 내가 대출 받으면 금리 높아서 이자 감당 못하고요. 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올랐을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매매한 집이라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다 같이 전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난감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7억에 들어온 집이 순식간에 가격이 뛰어서 1년 반 좀 넘어서 12억이 되었어요. 그걸 신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보다 저희 집을 더 많이 검색하는 사람이거든요. 툭하면 연락해서 저희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캡처해서는 언니네 집 이번에 10억 됐어요. 어떻게 몇 주 만에 1억이 뛰지? 등의 연락도 자주 왔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네 전세가 올라서 연장을 못하게 생겼다며 5천만 원만 더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서 1억 4천 정도 대출을 더 받은 상태이고 아이가 커가니 교육비도 많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도 회사 관두고 재택으로 근무를 바꾸면서 월 수입이 확 줄어든 상태거든요. 신우보다야 잘 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적금 붙는 금액도 확 줄였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야. 집값이 12억이나 되는데 무슨 돈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팔려야 돈이죠. 그리고 저희 이 집에서 쭉 살 거라 집값이 오르든 말든 우리는 당장 체감되는 거 없는걸요. 그리고 이미 아가씨네한테 5천도 넘게 해줬잖아요.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해줄 만큼 해줬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언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빠면 당연히 못 사는 동생 좀 돌봐주는 거지. 맨날 그렇게 짜게 굴면 내가 언니를 연장자 취급해줄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손윗사람 취급 안 해줘도 되니 이런 걸로 부탁하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반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 아빠가 2억이나 해줬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고 나한테도 잘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1억 5천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5천 해줬잖아요. 그럼 똑같이 2억 받은 거네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제 말에 신우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니지. 그 돈으로 불려서 12억짜리 집 만들었으니까 더 많이 받은 거나 다름없지. 라고 하길래 저도 코웃음을 치며 너도 집 사지 그랬니? 우리가 그렇게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뭐 했는데? 우리 말 듣고 그 돈으로 어디 아파트 샀으면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올린다고 우는 소리도 안 했을 거고 집값 올라서 네가 좋아하는 돈 많이 벌 수 있었겠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훅 들어온 반말에 먼저 놀랐는지 신우 눈이 땡그레지더군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허름한 집에서 살란 말이야.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도 있고 그래야지. 아니, 무엇보다 올케가 어떻게 신우한테 반말을 해? 너 제정신이니? 너야말로 제정신이니? 어떻게 나이도 어린 년이 나이 많은 올케한테 반말 찍찍이야? 제가 아예 배찔한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예의 차려 대접해줄 마음도 이제 눈꽃만큼도 없고요. 그랬더니 신우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며 급기야 눈물도 흘리더군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본데 상황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당황도 한 듯 했어요. 뭐라 쌍욕 비슷하게 퍼붓더니 아차 싶은 듯 하더군요. 곧바로 태세 전환해서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언니. 나 정말 그 집 계약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5천 해주세요. 이 집 담보로 대출 더 나오는 거 알아요. 전 그러면 빌려주세요. 제가 따박따박 갚을게요. 네?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가씨가 돈을 갚는다고요? 우리 결혼했을 때 10원 한 장 안 주고 맨날 맡겨둔 돈 찾아가듯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아가씨인데 우리한테 돈을 갚아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결국 폭발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더군요. 가뿐하게 피했더니 신우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저는 신우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제가 자기를 때렸으니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고소를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야겠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야, 이렇게 된 거 나 이 집에서 안 나가.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돈도 들어간 집이잖아? 살 만큼 살았으면 동생한테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니들이 양보를 해. 나 안 나가. 라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 말에 제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만 2억 주신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도 2억 주셨는데? 심지어 이 집 이사 오면서 우리 집에서 가정가구 사라고 3천만 원이나 더 주셨고 그런데도 니네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니 뭐니 타령할래?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당황하더군요. 저는 이어 말했죠. 게다가 우리는 너한테 5천 줬으니 따지고 보면 난 시댁에서 1억 5천 받았고 우리 친정에서는 2억 3천 받은 건데? 집을 쓰다 내놔도 우리 친정한테 내놔야지.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 집을 물려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너나 받아. 너 아주 남의 돈은 거저돈인 줄 알지? 철없는 것도 젊을 때나 이해 가능하지. 30대 다 돼서 애도 낳은 마당에 너 아직도 그렇게 살면 그냥 미친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윽박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며 눈만 끔뻑대더군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112에 신고할 기세로 말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죄로 너 내쫓을 거야. 네 자식이랑 나란히 유치장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그리고 뭐? 너네 집에서 너한테 1억 5천밖에 안 해줘? 너 예체능 한다고 집에서 돈 가져간 건 생각 안 하니? 백수로 놀고 먹을 때 집에서 월 100씩 타먹었다며. 너 같은 생각 없는 가족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 네 오빠하고도 결혼 안 했어. 그만큼 너 제정신 아니야. 라고 마지막 폭탄까지 던져줬죠. 신우에게 예체능 포기한 이야기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없는 딸 하나 때문에 돈 날리고 마음고생하고 결혼시키고 나서도 좀처럼 마음 놓지 못하고 사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너무 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를 싫어하고 말고를 떠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제대로 살기를 바랬죠. 집에 손 좀 그만 벌리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득 담아 신우한테 저도 이년저년 욕해가며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다신 안 보고 살 각오하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제 아이방에서 놀던 시조카가 놀라서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다짜고짜 내쫓아 버리고 싶었는데 시조카도 있고 해서 그냥 택시 불러서 억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해주면서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이러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이제 지쳐서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신우가 지 오빠 이혼은 시키기 싫었는지 정말 부모님께 아무 얘기 안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결국 이사 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돈 더 못 해준다고 아예 손절을 해서 돈을 구할 데도 없었거든요. 분수에 맞는 집 찾아 이사 갔고 고모부도 투잡 뛴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나마 갖고 있었던 명품 가방이랑 주얼리 같은 거 다 갖다 팔았다고 들었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빚 보겠죠. 지금은 SNS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구매 같은 거 하려는 모양인데 솔직히 신우가 참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관심도 많이 받거든요. 잘 될 겁니다. 제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저희한테 돈 안 돌려줘도 되고 또 뭐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잘 살아서 저희한테 다시는 손 벌리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이런 애물단지 한 명만 있어도 주변 가족들은 팍팍 늙어가요. 그래서 잘된 가족 질투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은 겁니다. 이거 공감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신우는 두어 번 본 게 다고요. 웬일로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 전엔 고고하게 고개 들고 저를 내리깔아보듯이 했었거든요. 만만하게 봤던 올케한테 욕 좀 먹으니 정신 좀 차린 모양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성격이 워낙 좋고 성실한 편이라 제가 많이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참 남편만 보면 1등 신랑감인데 시댁 때문에 별일 다 겪고 스트레스 받았네요. 혹시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미혼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비시댁 잘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추진하기엔 너무 무모할 수 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십니다. 아예 재산 분할도 끝내셨고 서류상 이혼만 아닐 뿐이지 거의 갈라서셨어요. 남편 결혼하면서부터 따로 사세요. 제 남편이 장남인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결혼 한 달 만에 아버님이 집을 따로 구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십니다. 여자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버님 어렸을 적 사시던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많이 질리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잔소리도 워낙 많고 사사건건 간섭도 정말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돈 사고도 많이 치셔서 실제로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해요. 사실 힌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무시하고 무작정 결혼을 질러버린 제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도 장남 여자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무턱대고 저 일하는 회사 로비까지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서 남편이 기겁하고 중재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이 본인은 몸매 드러나는 머메이드 드레스 입어보는 게 꿈이었다면서 혼주 한복을 안 하고 저처럼 드레스로 입고 싶다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되면 촛불 점화할 때도 사람들 수근수근 거릴 게 뻔하기도 하고 솔직히 아들네 결혼시키는 자리에서 좀 주책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난색을 표하셨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돌려 잘 얘기해서 그냥 혼주 한복 입게 하시라고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그게 너무 서운했다면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첫 식사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시고 펑펑 우셨고요. 아무튼간 좀 특이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려고는 하셨지만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머님 고집대로 하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러블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남편도 평일에 회사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주말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거리가 멀고 또 화장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침 안 먹고 그 시간 동안 내리 잡니다. 오전 11시쯤 느지막이 일어나서 점심 먹으며 주말을 시작하곤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주말 새벽 6시쯤 갑자기 띵똥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주차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왔나 싶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이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저희 집이랑 차로 3-40분 거리이고 차가 안 막힐 땐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운전을 할 줄 아시고요. 예, 왜 전화해도 받지를 않니? 아침 먹자. 내가 밥 해왔다. 너 일하느라 힘들잖아. 주말 아침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하시며 어머님이 다짜고짜 식탁에 싸오신 반찬들을 펼쳐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도 무슨 주말 6시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러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냈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를 탓하시며 내가 아까부터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전화는 니들이 안 받아놓고선 하며 핸드폰을 좀 보라 하시더군요. 보니까 정말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말 아침은 방해받지 않으려 무음으로 해놓는 편이라 못 본 거고요. 주말 아침 정도는 좀 쉬고 싶다. 아침 식사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온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며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일하는 며느리 생각해서 아침밥 만들어 왔더니 이렇게 나를 천대할 수 있는 거니? 아들, 너 결혼했다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주말 아침에 찾아올 때는 안 이랬잖아. 그야, 그때는 나 혼자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살잖아. 엄마, 주말 아침에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하고 만나야지. 이게 뭐야? 당황스럽잖아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제 절대 저희 집 안 오겠다며 소리를 지르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또 어머님의 일방적인 모습에 뒤늦게 화가 나서 그만 울어버렸고요. 남편은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멘붕이 온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죽어도 안 오겠다는 어머님은 결국 먼저 사과를 하셨고 저도 그날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화해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다음 주 주말 아침에 저랑 단풍놀이 가자 약속 잡으시더군요. 예쁜 단풍을 소중한 며느리랑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했다면서요. 분명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머님 성향이 워낙 일방통행이다 보니 저를 전혀 배려를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귀가 너무 얇다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시는 편입니다. 친구분들 중에 영업사원은 또 어찌나 많은지 보험, 정수기, 안마의자 등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바가지 써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엄청 날리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사기도 제대로 당하셔서 저희 막내 도련님 등록금까지 잃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급하게 돈 구하느라 아버님이 여기저기 발벗고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실 뻔도 했는데 어머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제 모든 금전적인 권한을 남편에게 넘기겠다라는 조건으로 간신히 이혼만은 면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정말 어머님께 딱 생활비만 드리고 다른 돈은 일체 안 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돈이 궁해지니 스스로 벌어보겠다고 이일저일 건드신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빠진 게 다단계였고 사채로 2천만 원까지 끌어쓴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결혼하고 2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남편이 거의 울고불고 난리였었죠.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사시냐고요. 아버님은 절대로 어머님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도련님은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 부부뿐이라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을 어머님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정이 다 떨어진 듯 했어요. 이 일로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이혼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서류만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아버님은 이혼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별거도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었고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꼼짝도 못했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드려도 어머님은 저희한테 서운하다며 십수번도 더 오신 듯 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별거하고 외로우실 거 압니다.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기에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찾아가 어머님 뵈었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어요. 어머님 다단계 사건 이후로는 저도 어머님께 너무 실망을 해서 연락을 뜸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제가 며느리로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어머님도 꼬박꼬박 챙겨는 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항상 목마르신지 늘 저한테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하고 3년쯤 되자 저도 지쳐서 이제 어머님하고 연락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어머님은 만족을 못하시니 제가 어찌 더 노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뜸하게 하고 주말에 만나는 것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 더 힘들어져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남편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곧 손자 태어날 텐데 할미하고 미리 거리 두려고 한다면서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태어나면 난 니들 집 가서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네 시아버지도 나랑 안 살고 나는 이제 니들뿐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려고 해? 하시면서 또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보다 어머님이 저희 아이 낳으면 합가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집이 가까우니 어머님과 왕래가 더 잦아지긴 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같이 사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무난하신 분도 아닌데 같이 살면 저는 시름시름 말라 죽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자꾸 이렇게 트러블 날 바에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집착을 많이 한다 생각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머님과 거리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아이 낳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가게 돈 해주겠다며 넌지시 다른 동네로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걸 사위인 제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실 정도였죠. 결혼하고 나면 독립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가서 집 알아보고 이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서운하다 난리쳐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냥 바로 이사해버리고 그 집 가서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어머님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니 해방감도 들더군요. 그전에는 갑자기 찾아오신 적도 있고 주말에도 언제 만나자 할지 몰라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한두 달에 한 번씩만 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이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아버님이 집을 팔겠다 하신 거예요. 그 아파트가 시세로 거의 5억 정도 되었는데 그거 팔고 어머님께 2억 정도 되는 주택 새로 하나 해줄 테니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이혼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 하셨죠. 그래도 아버님 뜻이 워낙 완강하셔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사정 안 봐주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팔리게 되면 바로 2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빨리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셔도 어머님은 절대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또 심하게 싸우셨고 어머님은 이혼할 바에 고시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난리셨어요.
결국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라며 2억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줄 거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어머님은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생기셨죠. 물론 아버님이 홧김에 하신 말씀인 건 알겠는데 어머님이 그리 고집을 부리시니 아버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어머님을 설득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셔라. 어머님한테 이혼 사유가 없지도 않다. 만약 아버님이 이혼 소송이라도 걸면 이것도 못 받고 이혼하실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그냥 이혼 자체가 싫으신 거래요. 아예 소통이 안 되더군요. 어머님 살던 집이 팔리게 되면 어머님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하시면서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랑은 절대 합가 못하겠다고요. 어머님 성격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었고 같이 살면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자식한테도 버림받는구나. 나가 죽어야지. 하시며 뭐 추운 날 소주 털어먹고 뛰어내리겠다. 어디 밧줄을 구하러 가겠다. 등의 끔찍한 말을 제 아이 앞에서 주저없이 말씀하시길래 저나 남편이나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님한테 2억 받고 이혼하시라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셨죠. 집이 언제 팔려서 어머님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데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귀농을 하게 되셨어요. 그전부터 귀농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 여기저기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고 집도 많이 알아보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딱 좋은 조건의 시골집을 얻게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쩌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며 사돈댁 어디로 이사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려 하시더군요. 어쩐지 본능적으로 찝찝해서 알려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했더니 답답해 하시며 직접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이사 가셨는데 한번 초대해달라 엄청 조르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솔직히 제 시어머니 안 좋아하십니다. 워낙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당신 딸을 힘들게 하는 분인데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갖은 핑계를 대며 아직 어수선하니 나중에 정식으로 초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눈치도 없이 괜찮다며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주소를 얻어내고 막무가내 저희 친정 시골집으로 차를 끌고 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전화하셔서는 아니 안사돈께서 우리 집에 오늘 오시겠대. 이렇게 경우가 없으시다니? 라고 하시며 짜증을 내셨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저희 친정 시골집에 가서 새끼 다 얻어드시고 낮잠까지 코골며 주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사돈,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 짓고 살면 여간 좋은 게 아니시겠어요. 저도 도시가 싫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도 치여 살아서 이런 한적한 곳이 좋아요. 혹시 방 하나 남는 거 있나요? 여기 살면서 내가 일손 좀 돕고 그러면 서로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고 하네요. 친정엄마는 소름이 쫙 끼치셨댔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터라 이거는 절대 돌려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한사돈 어떻게 사돈끼리 같이 삽니까? 그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될 일이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내가 뭐 여기 눌러 살겠다는 건 아니고 농사도 매일 바쁘진 않을 테고 정신없을 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좀 와 있겠다는 거죠. 라고 하며 헛기침을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왜 사돈끼리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돈도 가족인데 같이 살 수도 있죠. 라고 하시며 입맛을 쩍 다시는 어머님이셨답니다. 그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막 들떠서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시골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희는 절대 합가 안 한다고 하고 시외가 분들도 다들 어머님을 외면하셔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 마당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터잡은 사돈댁이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게다가 사돈으로 만난 사이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상냥하게 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본 거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댁에 들어가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머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의 속셈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들도 나랑 안 산다는데 그럼 나도 같이 살 사람 찾아 떠나야지. 사돈댁에서도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막상 바쁜 농사철 되면 고양이 손이라도 부족하다더라. 그때 내가 딱 가서 일손 돕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걸? 내가 밥도 해주고 일도 돕고 그러면 어찌 싫어하시겠니? 서로 윈윈이지. 어차피 니들은 나랑 살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부모들끼리 모여 살면 니들도 더 자주 오겠지. 안 그러니? 라고 하시는데 저희 친정을 약간 볼모로 잡고 저한테 협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사돈이랑 같이 살고 싶다기보다는 너 나랑 안 살면 나 네 친정 쳐들어가서 산다. 이런 느낌이요.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하려고 무리수를 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무리 답이 없어도 사돈댁, 그것도 시골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무튼 아버님이 내놓으신 집은 거의 팔리기 직전이라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매매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무리수를 두었다면 저도 한 수 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도 친정 시골로 이사 가려고요.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거기 이사 오고 싶다 하셨죠? 그럼 다 같이 살아요. 근데 대신 한 집에 다 같이 살 수는 없고 집을 옆에 하나 더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2억 받아오세요. 그걸로 집 지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며 말을 더듬으시더니 이내 화내시더군요. 이 이사는 무슨 이사니? 시골로 간다고? 아니,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무슨 시골로 이사야? 그리고 2억? 꼴랑 2억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걸 왜 그 깡시골에 갖다 써?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한테 시골 좋죠. 아니면 좀 살다가 아이 중학교 갈 때 되면 저랑 아이만 도시로 나오면 되죠. 어머님은 아들이랑 같이 저희 친정에서 사시고요. 물 좋고 공기 좋다면서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랑 내가 왜 네 친정에 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농사일을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내가 꼴랑 2억 받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줄 알아? 이혼을 하더라도 그 집을 아예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며 어머님은 사실 아버님과 헤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주시겠다는 2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면 불리해질 게 뻔하니까 아버님께 동정심을 자극해서 버티신 듯 했고요. 노숙자로 살 거니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 거니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셨고요. 사실 어머님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머님 입으로 확인 사살 받으니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아예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사시든 이제 상관없는데 제발 저랑 저희 가족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 받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는 연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계획 나는 아버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릴 거라고요. 지금 두 분 재산 분할 때문에 애꿎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피해보게 생겼는데 더는 못 참겠다. 그냥 이혼 소송 거시고 어머님 깡통 채워 내보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 나는 이제 시댁이랑 아예 영 끊고 살 거다. 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만큼 다 해서 어머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시든 전혀 상관 안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어머님이 선택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아버님한테 2억 받고 다달이 생활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셔라. 그러면 시어머니 대접은 해드리겠다. 라고요. 저는 어머님 편이 더 못 봐드릴 거고 어머님한테 돈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입장이었고요. 제가 진짜 딴 사람처럼 말해버리니 어머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한참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2억 받을 테니 이혼하겠다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고분고분 나오자 생각이 바뀌셨는지 집 팔리자마자 거기서 1억을 더 얹어서 세금 제하고 3억을 어머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2억 5천 정도 되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얻으셨고요. 어머님 혹시 앞으로 돈 사고 치면 이제 절대 안 도와줄 거고, 저희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 해드릴 돈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서서 매정하게 말씀드리니 어머님도 이제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게 지금 5년 전 일이고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간간히 청소 알바 하시며 용돈벌이 하시고 아버님한테 받는 생활비도 낭비 안 하고 알뜰하게 쓰시더라고요. 손주 용돈 주겠다 하시는 것도 저희는 일절 안 받고 그냥 어머님 쓰셔라 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제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도 먼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대로만 사시면 저희도 어머님 꾸준히 찾아뵙고 지금처럼 존중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있어서인지 더 저희한테 애틋하시고요. 저희랑 혹시라도 멀어질까 두려우신 마음이 더 커진 모양입니다. 정신 차리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탈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며 어머님께 참교육해드린 게 효과가 있긴 했나 보더라고요. 제발 이대로만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님이 만약 또 난리치시면 저는 그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이랑도 갈라설 생각입니다. 남편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님까지는 도저히 감당 불가네요.